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매를 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부부간의 이혼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소개된 사연은 형님 때문에 결혼 6년차 부부가 이혼 위기를 맞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에 시집 온 두 사람은 성격 차이가 분명했는데 형님은 곰 같은 스타일, 동서는 여우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 아들을 낳은 동서는 시어머니를 꼬셔서 사업 자금을 받아내며 형님을 무시하며 자기가 뭐라도 되는 듯 행동하는 얄미운 사람이었죠. 형님은 시골 소재의 작은 집을 물려받는 조건으로 병든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착한 며느리였는데 알고 보니 반전이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 사연이 전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나온 동서도 그렇고 상황이 저희 집과 비슷하더군요. 그동안 동서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게 보냈던 시간 생각하면 몇 대라도 더 때려주고 싶은데요. 그땐 시어머니도 동서의 말에 속아 넘어가 저와 큰 갈등을 빚기도 하고 제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보상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저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 동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현만이가 결혼을 한다네? 뭐? 갑자기? 도련님 여자친구 만난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게 같은 회사 동료가 소개해줬다나 봐. 만난 지 1년 조금 안 됐다고 하더라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오, 그렇구나. 근데 잘 된 거 아니야? 어머님이 도련님 더 늦기 전에 장가 보내고 싶어 하셨잖아. 그러긴 했지. 아버지 상태 더 나빠지기 전에 좋은 혼처 찾아서 보내려고 했지. 근데 그 녀석이 다 거절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한다네? 잘 된 거지 뭐. 도련님이랑 마음 맞아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야. 근데 재수 씨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나 봐. 그래서 엄마도 기쁘긴 한데 좀 얼떨떨하시기도 하고. 뭐? 임신까지? 완전 축하받을 일인데. 동서될 사람 되게 궁금하다. 같은 회사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나도 아는 게 없네. 그래도 당신 말동무할 친구 생겨서 좋겠다. 재수 씨랑 잘 지내봐. 알겠어. 어머님 심란하시겠다. 아버님 저녁 챙겨드릴 겸 어머님이랑 커피 한잔 해야겠네. 그래, 당신이 수고 좀 해줘. 나도 오늘 일찍 퇴근하고 갈게. 저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 남편을 만나 평범한 연애 후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집안 형편도 적당했고 남편이나 저나 성격이 원만한 탓에 서로 잘 맞춰가며 살아보자 하고 28살의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었죠. 시댁은 조금 부유했어요. 건물도 여러 채 갖고 계시고 강화도 쪽에도 땅을 갖고 계신 걸로 알아요. 다만 시아버지가 몸이 조금 불편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뒤 교통사고가 났고 장애를 얻으셨거든요. 못 걸어 다니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많이 힘든 상태였고 돌봄이 많이 필요한 상태셨어요. 시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저에게 결혼 이후 시아버지의 케어를 부탁하셨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란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넘어갈 순 없다며 당시 김포에 있던 작은 주택 하나를 미리 증여해 주셨죠. 그때가 벌써 15년 전이네요. 지금 김포는 한강 신도시라 불리며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도록 많이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당시만 해도 정말 허허벌판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산과 들판, 허름한 주택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사람들은 그딴 시골집 하나 물려받으려고 시아버지 수발을 드냐며 저를 나무랐지만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워낙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저도 제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모셨습니다. 동서, 아이 성별 나왔어? 내가 다 기대된다. 우리가 딸밖에 없어서 그런가 가끔은 아들이 부럽기도 하더라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첫째가 워낙 왈가닥이라 아들 못지않지. 그나저나 서방님은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저는 아들이던 딸이던 상관없어요. 그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 닮은 아이인데 얼마나 예쁠까요? 형님, 저 아들이래요.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시겠죠? 그래도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형님이 아들 낳았으면 딱인데. 재수 씨, 우린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뭐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거 따져서 뭐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거지. 그래, 당신 가끔 보면 조선시대 사람 같아. 요즘엔 딸 하나만 잘 둬도 열 아들 안 부럽다잖아. 아니지, 말이 다르지. 아들은 장차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인데 재산 물려받을 때도 한몫하잖아. 근데 형님은 딸만 둘이라 뭐 없겠네요? 저는 보다시피 아들이라. 동서,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린 자식 욕심 없다고 했잖아. 은근 기분 나쁘게 말하네? 어머, 기분 나쁘셨어요? 그러라고 드린 말씀 아닌데. 아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옛날은 아니라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옛날 분이신데 당연히 떡두꺼비 같은 손자 안겨드려야죠. 암만 손녀 안겨드리면 뭐해요? 당신 왜 그런 말을 해? 지금 형수님한테 말 실수하는 거야. 동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나 들으라고 하는 쏠인 줄은 알겠는데 선은 넘지 말자. 요즘 세상에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받는 며느리가 어딨어? 동서 임신도 한마당에 큰 소리 나게 하기 싫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기분 좋게 만나서 이게 뭐야? 형수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 사람이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서 생각 없이 내뱉은 말 같은데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서방님이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아무튼 동서,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보자. 동서는 아들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아들, 딸 차별한답니까? 다 똑같은 제 자식들이고 조선시대도 아닌데 대를 잇는다면서 핏줄을 운운하는데 참 기가 차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동서가 얄밉기 시작했을 겁니다. 몇 개월 뒤 동서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이때다 싶었는지 온갖 호사를 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만 간다는 강남의 산후조리원부터 고가의 육아용품들까지 난리법석이었죠. 하지만 그게 뭐 욕먹을 짓도 아니고 내 자식한테 좋은 거 다 해주고 싶다는데 굳이 말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동서는 조리원을 퇴소하고 나서 직접 육아를 해야 했기에 연락도 뜸해지고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랍시고 힘들어하진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었고 종종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육아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것 같아서 반찬국 찌개 등을 해다 날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에 좋은 영양제, 보약까지 해다 바치셨고 동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어요. 아이를 낳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동서는 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이번에 조리원 동기 모임하는데 형님은 이런 모임 안 나가세요? 응,
나는 잘 안 나가게 돼. 그래도 다른 엄마들이랑 종종 연락하고 필요하면 서로 찾고 그래.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형님 너무 집에만 계세요. 저처럼 대외 활동도 좀 하셔야죠. 아버님도 돌봐드려야 하고. 아버님이랑 있다가 애들 오면 애들 케어해줘야지. 바깥으로 나돌아다닐 시간이 없지. 그러다 형님 청춘 다 놓쳐요. 아이는 아이고, 아버님도 매 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면 형님도 형님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다 펑퍼짐한 아줌마 된다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사람이라 나가서 놀고 싶지. 그런데 가족이 더 우선시 되어야지. 어휴, 답답해라. 형님 솔직히 지금 살 엄청 찐 거 아시죠? 저처럼 운동이라도 하시던가. 그렇게 정성 쏟아부으면 누가 알아주기라도 한대요? 동서는 가만 보면 사람을 긁는 스타일이네. 내일에는 신경 끄고 할 거 해. 도와줄 거 아니면 그렇게 비꼬지도 말고. 알겠어? 왜 화를 내세요? 그 코딱지만한 집 물려받았다고 건물주라도 되는 모양이죠? 저는 곧 사업 시작할 거예요. 대를 이을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어머님이 그 정도는 해주시겠죠. 아무튼 형님, 즐기면서 사세요. 그래, 동서. 말이라도 고맙다. 동서는 그 뒤로 보란 듯이 시어머니에게 온갖 알랑방귀를 뀌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며 매일같이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는 온갖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다가 휴직해놓고서는 갑자기 사업을 한답시고 저 난린데 꼴도 보기 싫더군요. 하지만 울며 불며 매달리기에 시어머니는 그 상황이 난처하셨는지 마지못해 사업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셨어요. 동서는 그 돈으로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했고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흔하지 않던 카페 스타일이고 인터넷도 점점 발전해서 홍보가 되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는 시아버지 간병하랴, 두 딸들 보살피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동서는 카페 일이 바빠졌다며 저보고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어이없었지만 매달 200만 원씩 월급 개념으로 준다길래 군말 없이 봐주기로 했어요. 돈에 눈먼 속물 같아 보이지만 집에서 제 할 일 하며 200만 원 버는데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아, 형님 너무 힘들어요. 저 둘째 생기고 나서 일은 계속하고 싶지. 그래서 카페 나오는데 너무 힘드네요. 이참에 직원 한 명 더 고용하고 동서 조금 편하게 일하면 어때? 몸도 무거운 사람이 그렇게 무리하다가 큰일 나.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점심시간에라도 내가 도와줄까? 아, 형님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카페 일해보신 적도 없는 분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동서, 둘째 가지고 사업도 하랴 힘든 건 알겠지만 왜 항상 그렇게 날이 서 있어? 내가 이상한 말 한 것도 아니고. 죄송해요.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예민했네요. 그나저나 둘째 태어나면 둘째도 형님이 봐주실 거죠? 어차피 집에만 계시니까. 뭐, 그건 나도 장담 못하지. 우리 애들까지 하면 4명인데? 더군다나 아버님까지 모시는데 상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둘씩이나 낳는데 딸 둘인 형님이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염치가 없으시네.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셔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나도 사람이야.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아버님 수발까지 드는데 동서는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해? 아니, 그럼 어머님한테 맡겨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큰일 하는 사람 배려해줘야지.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해요? 어이가 없네. 나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지 마.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앞으로 동서 애들은 동서가 봐. 시간이 갈수록 동서는 점점 더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동서는 더욱더 기세등등해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별 생각 없어 보이셨는데 동서가 하도 옆에서 아들 하며 치켜 세우니까 어느샌가 저한테 싫은 소리도 하셨고요. 온전히 그 스트레스는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운영하던 카페가 경제적인 이유로 폐업 수순을 벌게 되었어요. 호기롭게 도전한 사업은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망하고 말았죠. 하지만 동서는 어떻게든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대출까지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보기 좋게 쫄딱 망해버렸어요. 넉살 좋던 시어머니도 그런 동서를 조금씩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고 동서는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필요할 때 쓰라며 넘겨주신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의 존재를 알게 된 동서가 종종 그 카드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대출금 막느라 돈을 다 써버렸다며 아이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갖다 썼던 게 점차 대범해지더군요. 자신의 명품백, 옷, 외식 등등 아예 자기 카드로 인식을 했는지 마구 써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이 있을 땐 저를 도와 열심히 시아버지 간병을 하는 척을 하기도 했고요. 카드값이 많이 나와도 여러 사람이 쓰는 카드니 그러려니 하셨거든요. 아, 형님.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님 소변통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요. 동서,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어머님한테 나랑 같이 아버님 간병하고 집안일 돕겠다며 나중에 사업 자금 대주신다고. 동서도 동의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근데 너무 비위 상하잖아요. 참나. 동서가 하기로 한 거면 그냥 군말 없이 해. 나는 이걸 몇 년이나 했는데 그래도 남도 아니도 아버님인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형님은 비위도 좋으시네요. 이런 구린내 나는 걸 어떻게 참으세요? 아니, 간병인 쓰면 되는 거 가지고 왜 굳이 사서 고생하시냐고요. 남의 손에 맡기는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내가 해오던 거니까. 동서 그렇게 불만만 말할 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듣는 내가 다 짜증나잖아. 답답한 건 저거든요. 제가 왜 이런 개고생을 하는데. 동서가 무슨 고생을 해? 내가 다 하잖아. 옆에서 떠들기나 하고. 솔직히 하는 게 뭐가 있어? 아버님 기저귀를 갈아드리기를 해. 뭐를 해? 아니, 그걸 제가 왜 해요? 웃긴다. 동서 이러는 거 어머님도 아셔? 서방님이나 다른 가족들 아냐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동서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람 갈구지 말고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 그럼 형님이 사업 자금 보태줄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저 이런 거 할 위인 아니거든요. 사업해서 성공해도 모자란데 형님이랑 애초에 급이 다른 사람이라고요.
아들도 둘씩이나 낳았는데 형님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자꾸 아들 하는데 그만 좀 해. 동서 무슨 조선시대에서 태어났어? 어머님, 아버님도 뭐라 안 하시는데 동서가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동서는 동서 할 일이나 제대로 해. 동서는 시어머니가 보태주신다는 사업 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래저래 다른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온갖 여우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의 간병을 돕는다고는 했지만 막상 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제가 다 했고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이 물어보면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아양을 떨어댔거든요. 워낙 여우짓을 잘했던 사람이라 가족들은 정말 동서가 그런 줄 알고 있었고요. 그런 동서는 기세등등해서 점점 더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일찍이 남편이나 시동생에게 말해서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었지만 가족 간의 불화를 일부러 만들기는 싫었어요. 애써 꾹 참고 견디는데 그동안의 서름이 북받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고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재산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었어요. 동서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에게 들어간 사업 자금만 10억 정도라 시어머니는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았어요. 저야 진작에 물려받은 작은 집이 있고 남은 돈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던 당연히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동서는 이때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또 다시 사업 자금을 요구했고 시어머니는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동서는 큰 충격에 빠졌고 그 뒤로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이 이직을 준비한답시고 집에 있는데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잦은 외박에 외출에 매일 술까지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나갔죠. 서방님, 이직 준비 잘 돼가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죠? 네, 솔직히 경력직이라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 회사 다닐 걸 그랬어요. 에이, 힘내세요. 아직 서방님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요. 꼭 회사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수님. 요즘 취업난이라는데. 하하.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죠? 뭐, 그렇죠. 주로 사 먹거나 제가 해요. 동서가 안 하고? 동서는 뭐 하는데요? 그 사람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제가 집에 있으니 망정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애들 케어도 제가 하고 집안일도 제가 하고. 뭐라고요? 아니, 왜 서방님이 다 해요? 동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뭐. 그냥 제가 하는 게 마음 편해요. 형수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한다는데.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동서한테 한마디 해줘요? 아, 그러지 마요, 형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큰 소리 나는 것도 싫고. 저희 부부 문제니까 알아서 할게요. 참아요, 참아. 휴, 서방님이 그러시다면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너무 힘들면 말해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아, 그리고 금요일쯤 어머님이 김장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그날 잠깐 들릴 것 같아요. 김치랑 반찬이랑 전해주러. 그날은 아마 집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해 놓을게요. 그렇게 저는 사전에 말한 날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시동생 집에 반찬을 전해줄 일이 있어 가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길래 조심스레 들어갔죠. 그런데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자기야라고 말하길래 처음엔 시동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혹시 몰라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내가 우리 시어머니 잘 꼬드기고 있거든. 돈 금방 받아낼 테니까. 그걸로 새 출발하자. 그나저나 지난번에 말한 사업은 확실한 거지? 지난번처럼 망하면 안 돼. 그럼 정말 자금줄 없어진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공들이고 있는 줄 알아?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 사랑해.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딱 듣고 나서 아,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려있네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찬만 전해주고는 얼른 집으로 와버렸어요. 좀 더 상황을 두고 보고 시동생과 남편에게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동서가 웬일로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가져갔던 카드를 다시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또 별것도 아닌 말로 제 속을 긁어놓을 게 뻔했지만 어떻게 하나 두고 보기로 했어요. 형님, 저 육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식탁 위에 있는 카드 써도 되죠? 동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애는 서방님이 봐주시지. 동서 맨날 놀러 다니잖아. 뭐라고요? 형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내 말 틀렸어? 맨날 서방님이 애들 등원시키고 저녁밥도 먹이고 집안일도 다 한다며. 동서는 아침부터 나가잖아. 저 미행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집안에 틀어박혀서 육아만 하라는 말씀이세요? 못할 건 뭔데. 할 말 없으면 그냥 나가. 아니, 손님이 왔는데 커피라도 한 잔 타주시죠. 뭐 그렇게 매정하실까? 알아서 타 마시던지. 그리고 그 카드 언제 또 쓸 거야? 이번에 우리 냉장고 바꿔야 해서 이번 주에 보러 가야 하거든. 언제 쓸 건지 미리 말해. 그래야 서로 안 겹치지. 뭐 주말 정도에 또 쓰겠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그래. 그리고 어머님, 이제 일 안 하시니까 동서 개인적으로 사치 부리는 건 그만해. 나 이거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사는 거야. 아, 네네, 알겠어요. 사실 벌써 300 정도 긁었거든요. 이거 한도 1,000만 원 아니에요? 뭐, 알아서 잘 쓰세요. 앞으로는 말하고 쓰란 말이야. 내가 매번 둘러대주는 것도 한두 번이야. 아버님 간병할 땐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아, 생각난 김에 한 번 더 써야겠다. 내일까지 쓰고 돌려줄게요. 적당히 좀 해. 어휴, 나도 모르겠다. 동서 마음껏 써. 네? 반응이 왜 그래요? 뭘? 마음껏 쓰라니까. 난 이제 동서 신경 안 쓸래. 역시나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동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저를 갈궈대더군요.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런지 동서가 더 괘씸하고 얄미워 보였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알려주기로 했어요. 며칠 뒤 남편과 시동생을 불렀고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녹음 파일과 카드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서는 숙박업소며 백화점이며 안 다닌 곳이 없었어요. 모든 사실을 말하자 시동생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제 말을 듣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는 집을 나서더라고요.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니겠지? 괜히 말했나? 아니야, 잘했어. 현만이도 알 건 알아야지. 나도 재수 씨 좀 찝찝했거든. 당신은 왜? 아니, 나 얼마 전에 회식했잖아. 근데 거기 근처에 모텔촌 있거든? 거기서 재수 씨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A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 그냥 동서랑 닮은 사람 아니야? 아니야. 예전에 현만이가 재수 씨 준다고 사왔던 그 한정판 가방 있잖아. 그걸 메고 있더라니까. 그거 국내에 몇 개 없다며. 그렇지. 생각해봐. 재수 씨 닮은 사람인데 그 가방 들고 있는 여자. 뭐가 수상하지 않아? 딱 봐도 재수 씨 아닐까? 와,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아무튼 나도 많이 고민했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 할 말 정말 많거든. 당신 고생한 거 잘 알지? 일단 상황 좀 지켜보자. 야, 너 무슨 말을 어떻게 한 거야? 현만 씨가 나한테 이혼하자는데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뭐? 미쳤냐고? 미친 건 너겠지. 왜? 이혼한다니까 그건 쫄리냐?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야? 동서가 물고 빨고 하는 그 남자랑 잘 살아봐. 와, 너 이거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이라고. 내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 있어? 내가 동선의 집 반찬 갖다 주러 간 날 통화한 거 내가 녹음 다 했거든? 그리고 어머니 카드로 모텔도 가고 아주 생쇼를 했더라? 아니, 어이가 없네. 형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미 끝난 사이에 무슨 형님이야. 야, 이년아. 더 이상 우리 집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꺼져.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마음껏 짓거려라. 착한 우리 서방님이 지금까지 참고 산 것도 용한 거야. 너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냥 꺼져. 그냥은 못 떠나지.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든 못 받게 해줄게. 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떠날 줄 알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시동생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난리 칠 줄 알았던 동서가 의외로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더라고요. 당연히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얌전히 떠나진 않았어요. 술을 잔뜩 마시고 저희 집에 찾아와 난동을 피웠거든요.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며 신세 한탄을 하는데 남편과 저는 가차없이 동서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부모님께 미리 물려받은 작은 집이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이었죠. 김포가 대대적인 신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제 소유 집터도 재개발 대상이 되었고 지하철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에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5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마땅한 대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돈으로 김포 지역에 아파트를 사 이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었지만 끝까지 고향에서 사시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대신 집을 한 채 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고 저희 집엔 평화로움만 깃들게 되었어요. 그 뒤로 10년 정도가 지난 오늘 저는 여전히 행복함에 만족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한 뒤 그 남자와 살림을 차렸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질 않네요. 시어머니는 작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모처럼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네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로 얼마 전까지도 말 안 듣는 손아랫 동서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말을 참 지독히도 안 듣고 지만 옳다고 주장하던 손아랫 동서를
혼내주기까지의 사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빠, 솔직히 나도 아빠한테 어릴 때부터 요리 배워왔고, 조리학과도 졸업했고, 양식 자격증까지 취득했어. 이만하면 요리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제공해봐도 되는 거 아냐? 언제까지 지겨운 기본만 할 건데. 원래 사람들이 가장 소홀하기 쉬운 게 기본이다. 공사도 고층으로 쌓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기본 토대를 잘 갖추는 거잖니. 당장이야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성실하게 기초부터 반복하다 보면 너도 3년 내로는 요리할 수 있을 거다. 3년?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아빠 밑에서 3년 동안 배우느니 차라리 그냥 주부로 지내는 게 낫겠어. 이제 기본은 지긋지긋하다고. 재료 손질, 칼질 이런 것 말고 요리를 하고 싶다니까? 김서방도 내가 요리해주면 잘만 먹는데 대체 아빠만 왜 날 인정 못하는 건데? 김서방이라고 해봤자 요리인도 아니잖니. 그이가 한식당 종갓집 맞이라서 어지간한 요리사들이며 미식평론가들보다 입맛 훨씬 뛰어난데? 하여튼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기본도 안 된 요리를 내어갔다가 손님들한테 평판 떨어지면 어쩌려고? 넌 아직 한참 부족하다니까. 됐어. 때려치울게. 아빠 양식당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가정주부나 할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요리의 뜻이 없었지만 TV에서 숱한 셰프들이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요리사의 길에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양식당을 운영하는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봐온 가닥도 있던 터라 요리사의 길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까지 한 딸에게 요리 한 번을 시켜주지 않고 기본만 가르쳐주는 아버지에게 서운함이 폭발해 요리를 때려치우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러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요리에 대해서 잊고 지냈었는데 하필이면 새로 맞이하게 된 손아랫 동서가 파스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기 요리를 매일같이 자랑하는데 솔직히 눈이 높은 저로서는 탐탁지 않은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죠. 형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맛있죠? 제가 이거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거라서 아무한테나 대접 안 하는 건데 가족들한테만 처음 제공하는 거예요. 맛이 있기는 한데 김치에 너무 설탕을 많이 넣었다. 어머님은 시원한 걸 좋아하시는데 무랑 배즙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파스타는 너무 삶아서 물렁하고 소금 간도 안 되어 있네. 오? 형님, 요리 좀 할 줄 아세요? 뭐 그냥저냥 예전에 관심을 가져서 조금 잡지식 아는 정도? 그런데 어머님 당뇨 증상도 있으신데 이렇게 김치가 달게 속을 채우면 되겠어? 오히려 이러면 시원한 맛이 줄어들고 건강에 해로울 텐데. 원래 요리에는 설탕이 들어가줘야 맛있는 법이에요. 진짜 뭘 모르시네. 그리고 어머님 당뇨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것쯤이야 맛있는 음식 먹고 기분 좋아지면 다 개선이 되는 거고요. 김치에 있는 유산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먹으면 당뇨쯤이야 완치죠. 유산균으로 당뇨를 완치한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듣는데? 형님, 지금 제가 요리인으로서 십수년 경력을 쌓아온 사람인데 못 믿으시는 거예요? 형님 나이 28살, 제 나이 25살이라고 해도 제가 밥을 좋아해서 먹기도 훨씬 많이 먹었어요. 5살 때부터 계속 요리 배워왔고요. 무슨 요리를 배웠는데? 자격증은 있고? 자격증 같은 거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만든 임의의 규칙일 뿐이잖아요. 저는 독자적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동서가 나름대로 요령 있고 손재주 좋아서 식당 이제까지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서방님 요전에 봤을 때보다 살 훨씬 더 찐 것 같더라고. 음식에 제발 설탕 좀 줄이고 조미료로 부족한 솜씨 감추려고 하지 마. 당장 마늘만 해도 곰팡이가 있어서 먹었다간 무조건 배탈 나겠다. 이런 거 손님들이 보면
위생 문제로 나중에 지적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아, 진짜 형님 까칠하시네. 무슨 미식 평론가라도 되세요? 난 동서가 지금 하는 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서방님이 대출까지 내주면서 차린 가게인데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파스타라는 게 쉬워 보여도 파고들면 제대로 하기 어려운 요리야. 남들 다 맛있게 먹는 요리에 왜 이렇게 트집이실까? 제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지. 왜 남들 다 맞다고 하는 거에 혼자 아니라고 하시냐고요. 남들 다 맞다고 하는 거에 혼자 아니라고 한다고? 내가? 그건 오히려 동서 얘기 같은데.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에 가족들끼리 명절이라서 펜션 갔을 때, 그때 동서가 내비게이션 안 믿고 다른 곳이라면서 서방님한테 자꾸 다른 방향으로 도로 타라고 했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 4시간이나 지나서 펜션에 도착했었던 거 기억나? 날씨도 가뜩이나 더웠는데 동서 때문에 차 안에서 쉰 음식도 있었고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동서가 그냥 가방에 넣으면 된다면서 대충 구겨 넣어놨었지? 기본적인 걸 자꾸 안 지키고 요령을 피우니까 동서가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형님은 그런 기본을 잘 지켜서 그렇게 주부 생활하시는 건가요? 기본을 지키는 분이 왜 아직까지 애도 없으실까? 뭐? 갑자기 내가 애 없는 얘기가 왜 나오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저야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지만 형님은 아직 애도 없으신 거 보니까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아님, 아주버님이 좀 문제가 있으시다거나?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머, 형님, 지금 화나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형님. 전 그냥 형님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늘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동서를 보니 한숨이 나왔죠. 요리인으로서의 기본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화가 나서 한 소리를 할라치면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 들고 도리어 제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 화가 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4년 동안 들어서지 않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기는 했었지만 그 문제로 동서 말고는 트집을 잡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 짜증이 났는지도 모르겠네요. 동서와 저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가족들끼리의 행사에서 얼굴을 볼 때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아이고, 형님. 이제 곧 나이 30다 되어 가시는 분이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으시면 어떡해요. 민망해서 제가 쳐다보지를 못하겠네요. 이거 어머님이 백화점에서 선물해 준 건데 어머님이 선물해 줬건 어머님의 어머님이 선물해 줬건 간에 민망한 건 민망한 거죠. 무슨 20대 청춘인 줄 아시나. 나이에 맞는 복장을 입으셔야죠. 나이에 맞는 복장이라는 게 어떤 건데? 일단 치마는 안 입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더 껴입어야 할 텐데. 솔직히 형님은 몸매도 좀 별로라서 뭘 입혀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동서는 내 나이 되면 어떻게 입을 건데? 저야 형님이랑 다르게 동안인 편인데다가 몸매도 좋은 편이니까 뭘 입어도 괜찮죠. 지금도 제가 화장 안 하고 돌아다니면 고등학생으로 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요.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 공감을 해주지 동서. 주변 사람들이 시력이 별로 안 좋은가 봐? 아니면 사회성이 엄청 좋거나. 하긴. 그러니까 동서 망해가는 식당 요리도 좋다고 칭찬 일색이겠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요즘 사람들이 불경기라서 덜 찾는 건데. 양은 쥐꼬리인데 가격은 비싸. 위생은 꽝인데 불친절하기까지 해. 대체 동서 식당에 가야 할 이유가 뭘까? 솔직히 오픈빨로 조금 버텼고 시부모님 아시는 분들이 팔아준 덕에 더 버텼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폐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원래 요리는 맛만 있으면 되는 법이에요. 형님은 대체 문외 아닌 주제에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아는 척이세요?
내가 아무리 몰라도 동서보다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서방님한테 들어보니까 동서 경력 물경력이더만. 식당에서 설거지 깔짝깔짝 보조로 일한 것까지 포함해서 경력 부풀리고 원조집 타이틀 걸고는 있는데 막상 원조집도 아니고. 대체 동서가 진득하게 시간 투자해서 갈고 닦은 게 뭐가 있어? 어머, 이 형님 진짜 모르는 소리 하신다. 맛을 떠나서 SNS에서 잘만 화제되면 손님 폭발하는 게 요즘 식당이에요. 적당히 맛만 내고 예쁘게 만들면 요리는 그걸로 충분하다니까요? 유행만 잘 타면 되는데 뭐 그렇게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기본을 얘기하는 거야. 그놈의 기본. 어휴, 애도 못 낳고 있는 주제에 기본 타령 지겨워 죽겠네. 뭐? 지금 동서 뭐라고 했어? 지금 또 애 가지고 트집 잡는 거야? 아뇨, 잘못 들으셨나 보죠. 형님이 애 못 낳고 있는 걸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왜 그걸 언급하겠어요. 형님이 저 더 쪼아대면 물론 그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기는 하다만. 사실 제가 요리를 배웠다는 것은 남편만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중에 하차를 하지만 않았어도 시부모님은 물론 제 잘난 줄 아는 손아랫 동서에게 떳떳하게 말을 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연찮게도 손아랫 동서에게 창피를 줄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토마토가 팔리지 않아 남은 걸 그냥 드린다면서 시부모님의 지인 중 하나가 잔뜩 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손아랫 동서는 파스타를 만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 토마토 많이 생겼다고 명절 때 일가 친척에게 요리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시네요. 제가 파스타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어머님이 일손이 부족하겠다면서 난감해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파스타 만들어서 대접할 건데 형님은 솔직히 이런 거 별로 재미없어 하잖아요. 요리 만들 일 있을 때도 어지간하면 빠지려고 하시고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뭐냐고. 가려운 곳을 뻔히 가리키고 있는데 왜 자꾸 변두리만 긁어대고 있어. 어머님이 형님도 파스타 만드는 거에 참가하라고 그러셨어요. 말이 참가지. 어차피 저 띄워주려는 의도인 거니까 적당히 창피 안 당할 정도로만 요리하세요. 뭐? 나보고 파스타 요리를 만들라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충 면 삶아서 대충 토마토 소스 버무리면 되는 거지. 매일 나한테 훈수 두고 잘난 척 하시던 분이니까 이 정도는 껌이죠? 나는 별로 흥미 없는데. 요리로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네네. 어차피 질 거니까 그렇게 미리부터 밑밥 깔아두세요. 아주 잘하고 있으세요. 날 아주 개무시하는구나, 동서. 만약에 내가 이기기라도 하면 어떡할 건데? 형님이 이긴다고요? 그거 진짜 웃긴 얘기네요.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기로 하자. 친척들 모일 때 어머님 비롯해서 사람들마다 입맛에 맞는 쪽 투표해보라고 하자고.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 평가해보고 진 사람은 당분간 상대방 말에 고분고분 따르기 어때? 고분고분 따르다뇨? 심부름 같은 거라도 대신해야 하나요? 자신이 없나 보다. 심부름? 동서랑 나 사이가 그런 정도 내기가 성립이 될 사이야? 적어도 돈 100만 원 정도는 내기로 걸어야지. 형님,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덕분에 100만 원 공돈 벌겠네요. 좋아요. 붙어봐요. 대신 졌다고 인정 안 하고 투덜거리기 없기. 제가 오랫동안 양식을 만들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뺀질거리기만 할 뿐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동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기에 판돈을 100만 원으로 만들어 승부를 성사시켰고 친척분들이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칼질이 현란한 것을 보고 동서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워하더군요. 심지어 요리 역시도 제가 더 맛있게 만들었으니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었죠. 100만 원을 토해내야 할 동서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동서, 돈은 언제쯤 입금되는지 모르겠네. 가게 영업 어렵다고 하더니 설마 100만 원도 없는 거 아니지? 남의 가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제가 왜 형님한테 돈을 드려야 하는데요? 형님이 오히려 저한테 돈을 주셔야죠. 내가 동서한테 돈을 줘야 한다니. 그건 또 무슨 헛소리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완전히 파스타로 져놓고선 내기에 졌으면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할 거 아냐. 제가 진짜로 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설탕 듬뿍에 조미료로 꼼수 쓰면 누가 못 이겨요? 뭔 헛소리야. 조미료 같은 거 전혀 쓰지도 않았구먼. 설탕에 조미료 듬뿍 넣어서 동서 요리 먹기만 해도 몸 나빠지는 것 같다고 다른 분들이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동서가 음식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왜 날 탓하고 있어? 속임수 뭔가 쓰신 게 틀림없고 그걸 말 안 하신다고 해도 결국 이긴 건 저예요. 요리 경력이 제가 얼마인데 요리 문외한인 형님한테 질 리가 없잖아요. 참 기가 막힌다. 동서, 이제야 동서한테 솔직히 말하는 건데 나 양식 제대로 배운 사람이야. 파스타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동서가 나한테 진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고. 네네, 그러시겠죠. 제대로 배웠다니 그런 줄 알게요. 하여튼 100만 원 주기 싫어서 별 헛소리를 다 하시네. 형님이 뭐라고 말하시든지 저는 절대로 안 믿을 거고 꼼수 쓴 이상 제가 돈 줄 이유 없으니까 그런 줄이나 아세요. 그렇게 정신승리하면 세상살이 참 편하겠다. 동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신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긴 거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긴 거 폄하하려 들지 마세요. 말은 지지 않았다고 했어도 졌던 것이 신경이 쓰였던 것인지 동서는 그날로부터 저와 같이 요리할 일은 무조건적으로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동서가 황당했지만 짠하기도 하여 저는 굳이 상대를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요. 제가 임신하여 애까지 낳게 되자 동서는 열등감이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 본인은 임신도 되지 않았고 식당 일도 점점 풀리지 않아 빚만 쌓여 상황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죠. 결국 동서는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그날로부터 사람이 더욱 이상해져 버리고 말았죠. 동서, 우리 애 견과류 먹으면 큰일 난다고 분명 말했잖아. 행여나 애가 먹고 싶다고 해도 절대 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몬드 초콜릿을 먹여? 지금 애 입술 완전 퉁퉁 부어서 병원에서 음식 토해내고 주사 맞았어. 애가 죽을 뻔했다고, 동서. 알겠어요. 제가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말을 몇 번이나 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미안하다고만 하고 끝날 일이야? 지금 동서 태도가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해? 형님, 저도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설마 애 죽으라는 마음으로 그런 거겠어요? 형님 말고라도 어머님, 아버님의 아주버님까지 다 저한테 한 소리 하시던데. 솔직히 저도 힘들다고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받아주기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제가 콱 죽어버려야 용서를 해주실 거예요? 사람이 대체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고 막 나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거 아냐.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거 지적 좀 받았다고 뾰루퉁해져서 자기 잘못 인정도 안 하고 대체 왜 사람이 그러는 거냐고. 형님이 보태주지 않아도 저도 인생 힘든 처지예요. 식당 망하고 대출은 잔뜩에 남편까지 대출로 매일 구박하는 상황이라고요. 그거랑 애한테 위험한 음식 먹인 거랑 무슨 상관인데? 내 주의 듣지도 않고 멋대로 먹인 거잖아. 면역력이니 뭐니 헛소리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 재발할까봐 걱정돼서라도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어. 귀가 있었으면 분명히 주의사항 들었을 텐데 대체 왜 그런 거냐고. 면역이니 뭐니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맞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거 설득하기 귀찮아졌으니까 그냥 앞으로 애가 알레르기 있는 채로 계속 살라고 내버려 둘게요. 알레르기 있다고 해도 계속 먹이다 보면 언젠가는 극복되는데 형님이 과민한 사람이라 그래요. 듣다. 정말 황당한 소리를 다 한다. 그럼 동서도 알레르기 있는 음식 말해봐. 내가 매일 요리해서 갖다 줄게. 성인은 알레르기 있는 음식 먹어도 적응하는데 한참 걸려서 의미가 없어요. 정성은 고마운데 거절할게요. 난 분명히 경고했어.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동서라는 사람 참아주는 것도 이제는 한계라는 거 분명히 알아둬. 저도 한계라고요. 직장도 취업 못하고 좋아하는 요리도 못해서 미치겠다고요. 앞으로 형님 일에는 참견 안 할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 한번 운 좋게 이기고부터 집안 요리는 형님이 다 도맡아 하고 계시잖아요. 대출 이자도 힘들고 좋아하는 요리도 못 만들고 취직도 안 돼서 미칠 것 같으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아이한테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먹인 동서에게 한 소리를 했더니 지 인생이 힘들다는 이유로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데 아주 기가 막혔죠. 저 말고도 가족들이 다 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넘어갔지만 정말이지 맘 같아서는 머리채를 쥐어뜯어버리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서 나름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에게 먹일 음식을 선별하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이랴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음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늘 맛있게 먹어주던 덕분에 저는 요리를 취미로 즐길 수가 있었죠. 많은 요리를 하면서도 늘 일정한 퀄리티로 힘들이지 않고 요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빠가 늘 강조하던 기분 덕분이었죠. 아빠는 어느 날 제가 조리해 갖다 준 요리를 맛보더니 제안을 해왔는데요. 미지야, 최근 들어 너 요리하는 거 보니까 요리의 기본이 잘 잡혀 있더구나. 너만 괜찮다면 이제라도 식당일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니? 에이, 프라이팬 놓은 지가 언제인데 식당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애 본다고 요즘 정신도 없는 상황인데. 네 엄마가 손주 돌보는 거 도와준다고 하면서 많이 신경 써준다더라. 이런 상황이면 넙죽 받을 줄 알았더니 네가 많이 변하긴 했구나. 상황도 옛날이랑은 많이 다르니깐. 그런데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상황이면 일손이 많이 부족한가 봐? 방송 한번 출연한 이후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장사가 잘 돼서 문제지. 얼마 전에도 파스타 오래 만들어 왔다던 여자 하나 고용해 두긴 했는데 요령만 잔뜩에 내 눈에는 영 마뜩잖아서 잘라야 하나 고민 중이기도 하고. 울며불며 사정하는 거 들어보니 참 힘든 상황 같아서 써보고는 있다만. 엄마가 도와준다고 하면 나도 생각은 있는데 솔직히 식당 일이라는 게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바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나 그럼 주방 보조로 일단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밑에서부터 올라갈래. 그래도 괜찮겠니? 너 옛날에 기본부터 하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더니. 요즘 요리하면서 재미가 붙었고 아빠가 기본기 많이 다져준 덕을 많이 봤거든. 미안하다 미지야. 네가 재밌게 요리하고 네 나름대로 또 실전에 부딪혀봤으면 다 깨달았을 텐데. 언젠가는 너한테 식당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무리하게 너를 가르치려고만 들었던 것 같구나. 식당을 물려준다고? 아빠가 그런 티 조금도 안 내서 난 생각도 못했다. 이 가게에 네가 아니면 믿고 물려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냐. 하여튼 네가 요리 때려치운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 아빠도 한시름을 덜었구나.
아버지의 격려와 진정한 속마음을 알게 되니 잊고 있었던 요리에 대한 열정에 새삼 불타오르더군요. 엄마까지도 도와준다고 하니 더 이상 거리낄 것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식당을 물려받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일단 주방 보조일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식당에 출근을 하자마자 제게는 정말이지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방 보조 손님으로 와 있었던 것은 바로 손아랫 동서였죠. 뭐야, 형님이 여기 왜 있어요? 앙, 주방 알바 새로 온다더니 형님이었어? 동서가 여기 있는 거 보니 얼마 전에 구했다는 직장이 여기였나 보네. 됐고, 여기서도 그 알량한 요리 솜씨 뽐내겠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뭐? 알량한 요리 솜씨? 여기까지 와서도 신경전 버리는 거야? 우리 사이 싸움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형님, 그래도 제가 짬이 한참 높으니까 제발 좀 깝죽거리지 마세요. 주방은 전쟁터나 마찬가지라고요. 저 정말로 진지하게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뼈까지 묻을 각오로 일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마저 떨어지게 되면 저 정말 갈 곳도 없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인데 형님처럼 식당 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요리 재주 좀 있으니까 도전해봐야겠다 싶어서 기웃거리는 거 솔직히 좀 안이 꼽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고 자시고 간에 앞으로 제 말 잘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주방에서는 무조건 계급이 최우선이니까요. 화나게 하면 국자로 대가리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군대보다 더 힘든 곳이 바로 주방이라고요. 야, 이 미친 동서야. 여기 대표가 누군지나 알아? 네? 여기 대표님을 왜 물어봐요? 방송까지 탄 셰프고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냐고. 대표인 박현철 셰프님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제 사정 힘들다고 하니까 좋게 봐주시고 취직까지 시켜주신 분인데. 동서, 여기 대표가 우리 아빠야.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대표님이 형님 아빠라고요? 내가 전에 양식 제대로 배운 적 있다고 말한 적 있었지? 그런데 하도 기본 중요시하고 그 부분만 강조하니까 지겨워서 요리 때려치웠던 거였어. 그럼 왜 다시 식당 일 시작하시려는 건데요? 동서 이기고 나니까 식당 일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사람들한테 요리해주고 싶다는 꿈 포기하기도 싫었고, 동서도 그런 꿈이 있어서 식당 일 하려는 거 맞지? 그럼 되지도 않는 기강 잡으려 들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요령 피우는 거 보이면 바로 내가 아빠한테 말해서 잘라버릴 테니까 말 잘 듣고. 그게 형님이 무슨 권리로요? 주방 보조로는 제가 선임인데요. 주방 보조에서 금방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렇지. 애초에 바로 주방 일 시작하라는 거 밑단계부터 배우겠다고 자처한 게 나야. 하여튼 까불면 동서 바로 국자로 대가리 때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아니, 형님.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기강을 잡아요. 똑바로 대답 안 해? 국자로 대가리 맞아야 정신 차리지? 예, 아니요. 그렇게만 대답하라고. 예.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대출도 잔뜩에 취직도 안 되고 서방님이랑 요즘 문제도 많다고 들었어. 여기서마저 쫓겨나서 인생 망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해. 나 동서한테 쌓인 거 많지만 요리는 그래도 제대로 가르쳐 줄 거야. 대신 정말로 엄하게 할 거니까 각오하고. 알겠어? 알겠어요,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노려보지 좀 마세요. 저 지금 손이 떨리고 호흡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어디서 엄살이야. 빨리 가서 재료 손질이나 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된 곳에서 마주치게 된 손아랫 동서. 몰릴 때까지 몰린 상황에서 동서는 하필 대표의 딸인 저를 만나서
그간 제게 해왔던 못된 짓거리들을 죄다 되돌려받게 되었죠. 재료 손질부터 힘든 설거지에 주방 청소까지 굳은 일들은 다 시키고 있는데 정말 막다른 길인지 눈물을 흘리면서도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네요. 물론 이런 것들이 괜한 화풀이는 아니고 요리사로서 성장에 필요한 것이니 저로서도 크게 죄책감은 없답니다. 아빠는 요령만 부리던 손아랫 동서가 기강 잡힌 모습으로 제 말을 들으니 흡족해하고 있네요. 손아랫 동서는 주방에서와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도 이제 저의 말이라면 설설 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참 신기한 일이라며 놀라고 있고요. 윗사람 말 듣지도 않고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던 손아랫 동서를 혼내주기까지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